자, 오늘 날짜가 2018년 9월 9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 6분입니다. 예, 녹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를 먼저 볼게요. 가상화폐를 지금 화면에 가상화폐가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좀 확대해서 보자고요. 선풍기는 껐고요. 이 마이크 음량을 최대로 키우는 법을 좀 찾아서 예, 지금 마이크 음량은 최대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는 이전보다는 좀 잘 들리실 것 같고요. 우리가 먼저 볼 건 비트코인이고요. 순서대로 볼게요.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드렸으니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트레이딩 뷰, 그죠? 트레이딩 뷰에 구현되어 있는 이제 차트를 가지고 보는 거고요. 이 차트에는 이제 시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잠시 후면 뜰 텐데요. 이게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랑 여러분이 보시는 거랑 약간의 딜레이가 있으니까요.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오픈 프라이스 시뮬레이션이 있고 클로즈 프라이스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가 시뮬레이션이 있고 종가 시뮬레이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만드신 분이 영어를 잘하셔서 그냥 영어로 쓰신 것 같은데 예, 별거 없어요. 예, 시가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봉 말고 다음 봉에다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보는 방식이 있고 반대로 미래를 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미래를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작점을 보는 게 이제 함께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가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이 어디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자는 의도니까요. 그거를 잘 판단하시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아마 이 차트를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부터 저항이고요. 7,000, 6,800 여기부터 지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저가인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올랐어요. 예, 일봉에서는 뭐 끝없이 오를 것처럼 계속 올랐는데 그 가격이 사실은 7,100불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그 달러 기준 비트파이넥스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7,100불 위에 있었는데 계속 그 위에서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때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죠. 나는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월봉은 매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사실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안에 들어온 거죠. 기본적으로 6,689불 아래가 매수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은 요 두 번째 지지선 위치가 잠깐만 요거 예 6,470불 아래가 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은 사실은 매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투자 심리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요 부분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사실 매수해야 될 만큼 메리트가 있어요. 예,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니라 실제로 주가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좀 읽어야 되거든요. 자, 이걸 좀 확대할게요. 월봉. 다른 차트들은 그냥 가볍게 봐도 되는데 이건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고 차트라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가상화폐 차트잖아요. 업비트나 빗썸이나 뭐 코인빗 뭐 이런 데는 차트를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공급자가 인위적으로 차트를 제공하지. 근데 이 트레이딩 뷰라는 그 업체죠. 업체는 사용자가 안에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차트를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예, 인위적으로 만든 차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로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요 가운데 있는 건 볼린저 밴드예요. 이 가운 중앙에 있는 건 볼린저 밴드고 위아래에 있는 건 투자 심리도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하고 맨 아래에 있는 거는 투자 심리도 그래프고 가운데 있는 거는 볼린저 밴드 그래프인데 수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HTS, 그러니까 증권 HTS나 그리고 이제 그 가상화폐 제공하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선이 많죠. 예.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냥 가볍게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보셔야 될 정도로 이게 많은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단은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자, 예, 이거는 이제 간단하죠. 이거는 투자 심리도 그래프입니다. 지금 화면이 아직 안 바뀌어 있는 상태니까 화면이 곧 바뀌겠죠. 예. 자, 이건 이제 여러분 눈앞에 보이시죠? 이게 투자 심리도 그래프인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투자 심리도 그래프는 종가예요, 종가. 그러니까 현재 주가 기준의 투자 심리도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고가랑 저가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자, 좀 보시기 불편하시면 라인을 키워보죠.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눈에도 조금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빨간 게 고가, 파란 게 저가예요. 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위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눈에 보이세요? 어느 쪽을 바라보나요? 저 빨간색과 파란색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방향을 잘 보세요. 위인지 아래인지. 아래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선이 위를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아래를. 예. 아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래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은 내려가고 있다고요. 내려가고 있다. 예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주가가 내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계속 아래로 가고 있어요. 저 봉이 월봉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월봉이 아래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월봉이 아래로 가고 있으니 주봉이나 일봉이 올라도 월봉이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올랐다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일봉을 봐요. 그리고 주봉을 봐요. 일봉을 보면 막 멋지게 올라간다고요. 주가가 막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는 그게 상승으로 보여요. 계속 올라가니까 한 달 내내 오르는데 그게 상승이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그냥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걸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걸 보시면 지금 가격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 지금 6,396불이에요. 안 높다고요. 이 가격은 8, 9, 7월달 시가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6월달 종가고 6월 종가, 7월 시가. 예. 그 수준인 거예요. 지금 가격이. 그럼 왜 이렇게 내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리는 주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가 내려가는 주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런 하락을 막아주는 게 뭐냐는 거죠. 이런 하락을 막아주는 게 양봉이에요. 양봉. 예. 근데 지난 달은 음봉이잖아요. 지난달이 음봉이라고요. 저 이제 캡처를 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은 잘 눈에 안 들어오실 테니까. 자, 요게 A, 요게 B예요. 자, 표시되죠? A가 표시됐고 그 다음에 B가 표시됐습니다. 그러면 A가 지난 달이에요. A가 지난 달이고 이번 달이 B라고요. 근데 A는 음봉이라고요. 음봉. 그러니까 주봉에서는 계속 양봉이 났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8월달 봉은 음봉이에요. 하락으로 끝났다고요. 시가를 회복하지 못한 실패한 봉이에요. 그러니까 9월 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저는 계속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8월 달에 실패했어요. 8월 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낙폭과대에 의해서 매수 전략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아직 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여기가 바닥이야 라고 정의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두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서두를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제가 7월 달에 이 이야기를 썼죠. 그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하나를 설명을 드려야만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책 보시면서 그걸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입니다. 요게 5번, 요게 6번, 요게 7번, 요게 8번이에요. 자, 요 빨간색은 고가, 파란색은 저가입니다. 네, 눈에 보이시죠? 빨간색은 고가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거고, 파란색은 저가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5번하고 8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낮은가요? 5번과 8번 중 어떤 게 낮은가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5번과 8번 중 가장 낮은 것. 빨간색 중에 가장 낮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8번. 8번이라고 생각하시죠? 눈으로 봐도 8번이 제일 낮죠? 예. 인정하시죠? 13평. 예. 자, 8번이 제일 낮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A와 B만 비교하면 돼요. 자, A와 B를 비교합니다. 어느 게 낮아요? 어느 게 낮은가요? A의 고가와 B의 고가 중에 어느 게 낮나요? B? B? 그럼 완성이죠. 완성이죠. B가 A보다 낮기 때문에 8번이 바닥이라는 게 완성이라고요. 자, 5, 6, 7, 8 중에 8이 제일 낮아. 그러니까 B가 제일 낮아야죠. B가 제일 낮아야 돼요, B가. 예, 그러니까 완성이죠. 저 봉은 완성된 거예요. 저기만 다시 안 깬다면. 9월 달에 현재 만든 고가를 깨지 않으면 완성이에요. 제대로 그린 거예요. 제대로. 오케이. 그죠? 자, 잠깐만요. 제가 책의 내용을 좀 찾아볼게요. 책의 내용이 여기 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작은 것부터 처리하자고요. 작은 것부터. 너무 다 풀어보시면 안 되고 작은 것부터 처리를 하자고요. 간단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눈에 들어오세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쓴 책이죠.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디 갔나? 자, 다시 캡처를 뜰게요. 이거 캡처 남아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저기 저가는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저가는 조금 다음에 얘기하고 우선 고가부터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2018년 8월 월봉의 고가 투자 심리도는 40이기 때문에 최저치로 내려간다. 따라서 2018년 8월 월봉이 2018년 7월 월봉의 고점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2018년 6월 월봉보다 낮은 고점을 만들어야 된다. 글이 나오죠? 그러니까 2018년 8월 달 고가가 2018년 7월 달 고가를 넘지 못하고 끝내면 고가의 투자 심리도가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가는데 문제는 8월 달의 고가가 6월 달의 고가보다 높기 때문에 8월 달 자체가 6월 달 고가보다 낮을 수 없다는 거죠. 고로 9월 달에 6월 달보다 낮은 고가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고요.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잠깐만요. 더 찾아볼게요. 여기 다음 거를 보면 자, 여기가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다뤄보자고요. 어디 갔지? 여기 있군요. 캡처 뜬 거. 예, 여기 이제 캡처 화면인데 자, 따라서 2018년 9월 월봉의 고점을 2018년 6월 월봉 고점보다 낮게 만들어야지만 제대로 된 봉 구조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써있죠? 그 다음에 2018년 8월 월봉은 2018년 7월 월봉의 고점을 넘지 않으면 2018년 9월 월봉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거는 7월 달에 쓴 거예요. 예,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트를 설명하는 내용은 사실은 7월 달에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다 적혀 있어요. 조건식이. 이제 이해하셨죠? 뭘 보고 있었는지. 이거 뭘 보고 썼는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8번이 제일 낮아요. 8번이 제일 낮으니까 6월 달이 가장 낮았는데 7, 8월은 사실은 예, 이거보다 더 낮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A보다 낮은 고가를 B에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쫙 일봉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봉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확 무너졌는데 그게 A의 고점을 넘지 않기 위해서예요. A 고점을 넘어가면 차트가 망가져요. 망가지면 이제 그들도 관리하기 힘든 거죠. 그들도 뭔가를 그리려고 이렇게 그려왔을 텐데 이제 그리던 거를 완성을 해야 되니까 B를 A보다 낮은 상태로 해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그럼 이제 고가는 됐어. 근데 문제는 저가가 문제예요. 저가가. 저가는 3번과 4번이 제일 낮아요. 1번과 2번은 안 낮아요. 1번과 2번은 3, 4번에 비해 높아요.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1, 2번보다 낮은 저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가 모드라는 거는 저가형이 있고 고가형이 있는 거고, 최저가 모드도 고가형이 있고 저가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바닥, 저가의 바닥이 있고 고가의 고점과 저가의 고점이 있죠. 근데 용어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가의 고점은 매도 단가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죠? 고가의 바닥은 매수 단가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왜? 헷갈리지 말라고. 전혀 다른 용어를 써서 오해의 소지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은 그냥 고점이라고 표현하지만 저가의 최고점은 매도 단가. 그죠? 그 다음에 바닥은 그냥 바닥이라고 하고 고가의 바닥은 매수 단가라는 용어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매수 단가의 위치에 따라 최저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저점을 만들고 가는 걸 정상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안 만들고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오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늘 일어나기 때문에 오류를 잘못했다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오류가 났다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A, B, C, D까지는 했고요. 이걸 E라고 하고 이걸 F라고 하고 이걸 G라고 하고 이걸 H라고 해요. 예. 그러면 이 F보다 GH가 낮아야 돼. 그죠? 투자심리도의 논리로만 보면 이 F보다 GH가 낮아야 됩니다. GH가. 근데 문제는 E가 제일 낮아. 그쵸? 문제는 E가 제일 낮다는 거예요. E가. 그러면 오류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류 상태라고요. 오류 상태. 3, 4번이 낮아야 되는데 2가 가장 낮기 때문에 2로 가려는 힘이 있어요. 이 형태는 2로 가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매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올라도 좋다라는 말을 안 해요. 690만 원대를 찍고 800만 원을 넘어가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서도 이게 왜 오르지라고 얘기를 하지, 와 이거 상승이에요 라고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월봉이 완성이 안 됐어요. 제대로. 그래서 월봉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되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예측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예측이 안 된다고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내가 보유를 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그 흐름이 전혀 예측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이 흐름을 알 수 없다예요. 이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흐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니 나는 이 흐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요. 자, 지금의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상화폐는 사실은 이런 흐름의 구조를 겪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 비트파이넥스 차트로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생기고 나서 월봉상에 이런 사이클을 탔던 케이스가
한 번 정도 보이는데 그걸로는 사실은 이걸 검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차트하고 거의 유사한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조금 와 닿으실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코스피 차트인데 우선 쫙 당겨서 월봉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려면 이렇게 그려주는 편이 맞아요. 그리고 자, 이걸 이제 캡처를 떠서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비교해 볼게요. 자, 요거 A, 그죠? 요거 B, 요게 C, 요게 D예요. 이게 비트코인으로 보면 6월. 자, 삭제하고요. 계속 비교하면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쉽게 와닿을 거예요. 자, 이거예요. 바닥을 그렸던 봉이 이 봉이라고요. 이거 2.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는 A는 여기에 2와 유사해요. 2. 그리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났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역할을 하는 애가 B예요. 이 양봉. 이 양봉이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났는데 이 C가 B의 저가를 깼어요. 이렇게. G가 F의 저가를 깼듯이. 이렇게 깼단 말이에요. 자, 지금 봉에서 8월 달의 저가가 7월 양봉의 저점을 깼어요. 8월 달의 저가가 7월 양봉의 저가를 깼어. 근데 깨기만 하고 최저점은 안 깼어. 맞죠? 다시 설명. 8월 달의 저가 G는 7월 달 양봉의 저점 F를 깼지만 최저점인 E는 깨지 않았어. 근데 G가 최저가예요. 투자 심리도 상으로는 G가 최저가예요. G. 맞나요? G가 최저가야 되는데 깨기만 하고 안 내려갔어요. 그 짓을 누가 했냐? 코스피에서 C봉이 했어요. C봉. 그죠? 저건 5월 달이에요. 코스피 5월 달에 C봉에 해당되는 그 저가가 4월 달에 저가만 딱 깨놓고 A는 안 깨. A는 안 깨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딱 끝내. 근데 여기가 최저점이라고요. 여기가 최저점이 아니고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1번 영역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2번이. 그러면 얘가 최저점이 돼야 되는데 안 가. 그리고 언제 갔어요? D에서 갔어요. D. D는 A를 깨죠. 그죠? D가 A를 깼다고요. 근데 그 깨기 전에 뭐가 나와요? 윗꼬리가 나왔어. 윗꼬리. 맞나요? 저 윗꼬리가 나왔는데 저 윗꼬리 위치가 재밌어요. 저 윗꼬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봉 3개를 지워요. 이거는 이제 과거로 가는 방법입니다. 과거로 갈게요. 자, 봉이 3개 지워지면 이제 6월달로 가는 거예요. 자, 6월달에 시가만 기억을 하고, 시가를 기억하고 6월달도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게 5월달로 간 거예요. 이제 5월달로 간 거고요. 이제 6월달로 가는 거예요. 6월달 시가를 입력하면, 자, 보이시죠? 보이세요? 선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선이 2개가 보여요. 이게 이제 맨날 떠들고 있는 그 수렴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1번과 2번 사이에서 고가를 만들고 내린다잖아요. 1번과 2번 사이에서 고가를 찍고 내릴 확률이 크다죠. 근데 2번이 2486이고, 잠깐만요. 2486이고 1번이 2450이에요. 그럼 고가는 2450과 2486 사이에 만들고 꼬라박는다 이거죠. 실제로 저 고가가 얼마인지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고가가 얼마인지. 고가는 2479예요. 자, 2450에서 2486 사이에서 고가를 찍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 고가는 2450보다는 크고 2486보다는 작죠. 그럼 똑같이 이제는 가상화폐를 볼게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시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고가는 이 저항보다는 작고 이 T 저항보다는 높은 거죠. 그러니까 7090달러보다는 높고 7500달러보다는 작은 그 사이에 고가를 만들 형태를 얘네들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고가는 완성했는데 저가가 완성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요. 이 구조를 못 믿겠다고요. 이게 여기서 오르더라도 난 이 구조를 본 적이 없다고요. 이렇게 올리는 구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언제 아래로 가더라도 사실은 별로 이상하지 않게 느낀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겪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 야로님이나 몇몇 분들 있잖아요. 저 2479를 찍었을 때 인버스를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틀려도 좋아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게 맞으리란 법은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건 옳지 않다고요. 이렇게 차트를 그려놓으면 대응이 안 돼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차트를 가지고 매수 접근을 하시면 힘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코스피 차트로 가볼게요. 여기서 아니다. 증권 차트로 가볼게요. 그러면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났나 보세요. 지금은 그 봉을 기억할 게 아니라 그 봉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 바닥이 왔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캡처 뜰게요. 자,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코스피로 보면 이 자리가
비트코인의 월봉과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여기가 제일 가까워. 그러면 봉 몇 개 필요해요? 3개. 그죠? 앞으로도 봉 3개가 필요하다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와르르 무너져서 만약에 6월 달에 저점이 딱 깨지면 봉 3개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봉이 3개 필요해. 양봉 하나 그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근데 올랐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문제는 내리기만 하면 괜찮아. 올랐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욕한다고요. 그러니까 롱으로 볼 거면 진짜 잔인하게 롱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롱이다 생각하면 지금 바닥 찍는 데까지 한 3개월, 4개월 걸리면 오르는 데 10개월 걸릴 거예요. 예, 차님. 만약에 바닥을 찍는데 3달이 걸렸어. 그러면 이제 바닥 찍고 나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도 1년 오른다고요. 1년을 올라.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거 파실 시점은 올해가 아니에요. 내년 말이지. 지금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건 내년 말에 팔 거예요. 내년 말에. 어차피 내려가면 바닥 다지는 거를 확인할 거잖아요. 그 바닥 다졌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 있어요?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산다는 건 1년 보고 사는 거예요. 월봉의 바닥을 잡는다라는 건 1년을 보는 거예요. 1년을. 그러니까 거래 한 번 하면 그 다음 1년 뒤에 파는 거니까 할 일 없어요. 그래서 망하면 옆으로 가고요. 바닥에서 샀는데 망하면 옆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오른다 그러면 똑같이 1년 오를 거예요. 지금 1년 떨어졌잖아요. 지금 1년 떨어진 거잖아요. 12월부터 따져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개월째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더 떨어질 거야. 그러면 1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오르는 것도 1년 올라간다고. 1년 떨어지면 1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닥 잡고 나면 그 다음은 할 일 없는 거예요.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바닥을 잡고 나서 할 일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게 망하든 흥하든 1년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서 50%가 까지든 흥해서 10배를 가든 그거는 시간이 정할 일인 거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코인에는 이 로직이 없어요. 코인에는 이 로직이 없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월봉이란 말이에요. 월봉. 구매는 바닥을 그릴 때. 바닥을 그리기 전에 양봉이 나요. 지금 양봉 보이세요? 전달이 양봉이잖아요. 빨간색으로 봉을 딱 그렸잖아요. 저렇게 바닥을 딱 그리고 나면 어쨌든 저렇게 양봉의 형태를 그려요. 저게 나와야 돼. 저게 나온 뒤에가 매수 시작이에요. 저게 나오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다.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A. 여기가 바닥이라고요. 눈으로 보이세요? 주가를 보지 말고 저 위에 있는 고가랑 저가의 투자 심리도만 보세요. 그러면 A가 제일 낮지?
A가 제일 낮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거기가 바닥이라고요. 꼭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B. 맞죠? 꼭지는 B잖아요. B가 꼭지야. B를 지나고 나선 내려가. 내려갔나요? B를 지나고 나선 내려가요.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눈에 보이세요? 자, A는 상승, B는 하락. 지금 하락이잖아요. 언제부터? 여기부터요. 요거 C가 하락의 기준이라고요. 2600 찍을 때는 하락이었어. 2600이라는 지수를 찍었을 때는 이미 하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 다 토해낸다고요. 그리고 더 내려가잖아요. 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유득주님이란 분이 지난 도표는 보인다 그랬죠. 저건 지난 도표가 아니에요. 저건 지난 도표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하는 얘기를 작년 12월 달에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얘기는 작년 12월 달에 사람들한테 해드린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락입니다라고. 지금부터 하락이고 이 하락이 끝날지 안 끝날지는 6월 달에 결정한다고. 그래서 6월 달에 실패하면 7, 8, 9, 그 다음엔 10월 달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프를 볼 때 그게 딱 타이밍이 있다고요. 그 타이밍을 계산한 다음에 그 타이밍을 봉이 따라가는지 배신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이 그림이 이해되세요? 이 그림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부터 Y 여기서 왜 이봉이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봉을 몰라요. 이거 X봉.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현재는 X보다 낮을까요? 현재 P는 왜 X보다 낮을까? 왜 현재는 12월이 아닌 X보다 낮을까요? 이봉. 이 십자봉이 낮는데 지금 이 십자봉보다 낮아요. 이렇게 보면 낮단 말이에요. 저게 이유가 있어. 아니요. 유득주님 이게 구조가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구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X보다 낮냐? 이 봉을 그린 건 삼성전자예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 2008년 7월을 망가뜨린 봉이 삼성전자에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는 저 시점부터 하락했어요. 이거를 업종이 아닌 주식으로 보고 자, 삼성전자로 왔어요. 얘는 여기서부터 하락했다고요. A. 근데 그 A의 위치가 이봉이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먼저 하락했어요. 다른 종목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관들이 다루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보다 삼성전자의 하락이 빨랐다고요. 삼성전자의 하락이 빨랐기 때문에 이 7월 봉을 기준으로 더 낮아야 돼. 이 현재 봉이. 이때 만들어진 것보다 지금이 더 낮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더 낮아요. 저때 만들어진 바닥이 221만 천 원이에요. 2017년도 8월달 월봉의 저가가 221만 천 원이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한번 저점을 만든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C면 C의 위치는 222만 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 원이 높았어. 그리고 진짜로는 전달에 양봉 났잖아요. 이 양봉의 저가는 221만 천 원보다 낮아요. 왜냐면 50분의 1로 액분했거든요. 그러니까 221만 천 원을 50분의 1 한 가격보다 8월달에 저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A 시점부터 시작된 하락의 바닥을 지난달에 찍었어요. 이건 삼성전자요. 자, 이제 다시 비트코인으로 갈게요. 아직 바닥 안 찍었잖아요. 비트코인은 아직 바닥 안 찍었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삼성전자도 바닥을 찍고 올랐고 코스피도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징후가 없어요. 아직. 바닥을 찍었다라는 징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오른다 내린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안 보인다고요. 흐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6월 달에 저점을 좀 깨주면 그 다음부터 시간을 잴 텐데 깨지도 않으니 시간도 안 재져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가 바닥을 언제쯤 그리려고 하는 건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그 가상화폐에서 비트코인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리까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요. 오를 때는 왜 오르는지 모른다 그러고 내리고 나면 사야 된다는 말을 감히 못 하겠다고요. 아, 저라면 이 가격이면 사겠어요 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저는 주식 쪽에서는 가격이 오면 판단하거든요.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사볼 만해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변동성은 훨씬 크고 뭐 단타도 가능한 시장인데 월봉에서는 도저히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좁혀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일봉은 오르고 있는데 그냥 오르나 보다 이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주봉은 음봉이에요. 아랫골이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오르는 저 양봉이 주봉에서 보면 그냥 아랫골이 조금 단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지지가 있을까?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해 보여요. 애매해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 어제의 저점이 손절선이에요. 자,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고 싶다면 어제의 저점이 손절선이에요. 이대로 끝나면 저가가 6119잖아요. 그러니까 6119.5달러. 이게 어디서 사시든 손절선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이 정도. 6,252달러 정도부터 살 수 있고요. 손절은 아까 얘기한 대로 611 9.5달러인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실 거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내일 이 정도의 거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냥 다음 주에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6,838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에서 단기적으로 6,800달러까지 먹고 빠질 거면 뭐 단타를 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확 내려가 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세요. 반등은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새예요. 예. 근데 그 반등이 상승으로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상승으로 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예요.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7일간은 놓으셔야 돼요. 오늘이 9일이니까 16일까지는 놀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오르든 내리든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이 11시 2분이죠. 이제 후다닥닥 다른 종목을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이더리움이에요. 그죠? 자, 이더리움 월봉이에요. 답 없죠? 답이 없잖아요? 뭐더 설명할 필요 없죠? 원래 답이 없었고, 지금도 답이 없어요.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주봉, 양봉은 하나 있어야 돼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 이거는 리플. 그죠? 답 없죠? 예, 답 없어요. 비트코인 캐시. 자, 올랐다가 저항 받고 잘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것도 아직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 없는 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자, 이거는 이오스. 요건 살짝 관심이 가긴 하는데 일단 내버려 두자고요. 예, 주봉이 원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내버려 둬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라이트코인. 자, 이것도 밑에 PO 지지는 있는데 전봉이 음봉이기 때문에 항상 음봉을 등졌을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요. 양봉을 등졌을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전월 그러니까 8월 달에 봉이 대부분 다 음봉이기 때문에 하락 힘이 상대적으로 훨씬 세요. 예. 그래서 지금 오르는 거 뭐 7% 오르고 8% 오르고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예,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치는 분들한테나 이 퍼센티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큰 흐름으로 보면 그냥 위에서 왕창 쏟아졌다가 살짝 반등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쏟아졌냐라는 거죠. 그건 전봉이 음봉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르는 힘이 더 세, 상대적으로. 근데 뭔가 기술적 반등을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할지 하락할지는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시면 돼요. 어차피 성공해도 내일 조정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안 좋아요. 문제는
예. 그러니까 찬님이 보시기에 사고 파는 문제는 사실은 별거 없어요. 유독진이 쉽지 않을 거예요. 손절을 했는데 올라버리면 못 참아요. 예. 그러니까 유독진님이 이거 손절하고 떨어질 거야 그랬는데 그냥 떨어지면 안심이 되는데 올랐다 떨어지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게 돼요. 바닥을 안 기다리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의사결정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아봐야 똑같아요. 결과는 같을 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팔고 다시 살 거야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사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나중에 하세요. 어차피 많이 물려서 지금 손절하나 나중에 손절하나 손절폭엔 차이가 없어요. 단지 내가 심리적으로 편하고 싶을 뿐이지. 내 마음을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기준이 생겼을 때 움직이세요. 일단은 이번 달을 넘겨보자고요. 지난달이 음봉이기 때문에 양봉을 하나 등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월달은 사실은 매수하기에 쉽지 않은 달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물려있는 시점은요. 6개월 넘어요. 예, 6개월이 넘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식한테 물려준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코인 다 봤고요. 내용 다 설명했잖아요. 예. 그리고 일봉 하나만 더 볼게요. 일봉을 볼 건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거 시간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을 계산하는데 오늘이 오르기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오르기 좋은 날인데 실패하면 5일 뒤로 가요. 월, 화, 수, 목, 금. 다음 주 금요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오를 수는 있지만 지뢰밭이에요. 안전한 건 다음 주 금요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거면 다음 주 금요일 이후에 판단하세요. 매수를 하시고 싶은 의사가 있으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보시되 목요일이 양봉이어야 돼. 다시 매수를 하시는 건 다음 주 금요일 이후인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군요. 월, 화, 수, 목, 금. 예. 토요일 이후에 매수가 가능한데 금요일이 양봉이어야 됩니다. 금요일이 음봉이면 날짜를 하루씩 미루세요. 됐죠? 예. 그래서 코인 쪽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녹화를 중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